안녕하세요. 주민서대문 아니구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프엠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황환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월간 전진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 인사드려요. 네,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전진입니다. 네, 소송동지. 우리 서대문구 주민서대문하고 소송동지. 월간 전진이에요. 분기 전진이에요. 누구 탓이야? 윤석열 탓. 명쾌한 해답. 좋은 저희 해답. 지난 방송이 12월에 진행을 했었고 그때 계엄 이후에 남태령이랑 맞아요. 그 투쟁 진행했던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길어질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123일. 123일 만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1, 2, 3 내란 12.3이에요. 1, 2, 3 내란 1, 2, 3 맞아요, 다 맞아요. 이렇게 탄핵.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12.12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춰보는 거죠. 그냥 라이브 12월 한번. 3일 비상계엄을 123일 동안 싸워가지고 우리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끌어냈다. 맞췄을지 몰라요. 무슨 맞추는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4월 4일도 그 얘기 있잖아요. 아 진짜? 4월 4일 11시를 그 왕이 죽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자면은 그런 게 있다고? 네. 사람들 참 별걸 다 만드는구나. 이 주술에 빠졌어 대한민국이. 이제 빠져나오겠죠. 네, 음모론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한국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 뭐더라? 그 선관위에서 그거 했잖아요. 시연했잖아요. 그 부정선거 때문에. 약간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가관이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주민들 서대문에서 만날 때도 저한테 되게 신념해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래서 그 USB 자체를 꽂으면 바로 해킹이 되고 그럼 중국으로 서버가 넘어가게 된다. 중국 넘어가면 뭐가 되는 그래서 거야? 실제로는 지금 이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이게 사실은 신냉전이랑 같이 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국제운동을 진행하고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실제로 이 중국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해서 자기 친중파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신념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친중어 만드는 건 트럼프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몰고 있죠. 트럼프가 직접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한 발언을 지금. 이제 거대한 음모론에 이제 대한민국이 쌓이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이제 제도적 허점, 그분들이 말하는 제도적 허점을 말하는데 그분들의 주장 허점은 아니 이거 이제 그 재검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원래 개표를 해놓고 USB를 꽂아놓고 실제 투표한 것과 다른 결과값을 만들 수 그치. 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검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검을 했는데 이 값과 달라. 근데 이 다른 거는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두 표 차이죠. 거의 뭐. 그렇죠. 어디에 찍은 거를 인정하냐 마냐 정도의 차이. 숫자를 잘못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표, 두 표, 뭐 약간 뭐가 어떻게 진짜 그냥 볼 때도 실수야 이거. 이게 한 3분의 2가 찍혔는데 이걸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누가 봐도 실수거나 아니면 재량의 문제 약간 이런 식인 거지. 뭐 그게. 근데 이 한두 표를 그 소위 말하는 속이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저는 이제 취재차 때문에도 이제 뭐 계속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표하는 데도 가고 그러거든요. 물론 후보이신 분들은 갈 일이 없겠지만 저는 가신 분들도 저도 있어요. 가봤어요. 그래요. 거기를 가보면 말이 안 돼. 맞아요. 거기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와 그게 된다고 하는데 한 명 봤어요. 옛날에 정의당의 어느 지역의 지역위원장인데 제가 개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왠지 부정선거 할 수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다가 딱 한 명 봤어. 그때 한참 김호준 씨가 그거 할 때 거기 동조해가지고. 근데 진짜 자기 신념이 믿는 거에 그분도 혹시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뭐냐 경북 그 광화문 앞에 아니라 광화문 사거리에 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능했다고 하시는 사실은 근데 민주당 쪽 지지자분들 이제는 뭐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이 달라졌죠. 사전투표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불신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지금 24시간 CCTV가 다 돌아가고 있고 근데 CCTV를 모르겠대. 그쵸. 근데 사람들이 반사 전에 은평 보궐선거할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많이 사용하는 영상이 네. 음성이죠. 거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뭐 가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믿기보다는
이제 국가기관을 믿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국가기관이 신뢰를 정확하게 주냐는 거예요.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관 중에 가장 무능한 조직.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약간 날로 먹는 조직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월간 전준이가 왜 이렇게 그래, 늦게 시작되었나?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제 주말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컨디션이 좋으면은 제가 좀 편해요. 어머니를 이제 돌봐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컨디션 안 좋으면은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 상황인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소송 이야기 이제 해야 되죠? 네. 진보당이 소송 작년부터 소송 계속 몇 번을 한 거예요 소송을요? 작년? 맞죠? 작년? 재작년? 연애한 것이 아니에요? 플랜카드 문제로 거기다 소송. 그쵸. 김건희를 그쵸. 뭐 하라.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그거 말고. 김건희를 수사하라 해서 네, 하나가 맞아요. 되니까 진보당이 이제 소송을 하나 걸고. 더 두 개, 걸지 않았어요? 두 개 있었네요. 두 개.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가 하나는 그 김건희를 수사하라라고 하는, 아니, 그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아니라, 특검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까지도 아니었어. 거기까지 가는 수준이 아니었어. 어쨌든 김건희를 다음에 뒤에가 말이 뭐 있었어요. 뭐 하라 했어. 그쵸. 이 세 개 김건희가 중에 하나예요. 공범이단가 뭐 이런 뭐 형태였던 것 같은데 감추는 자 뭐 범인이다 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서 내용이랑 같이 막 김건희 들어갔는데 네. 그 관련해서 하나 있었고. 제가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 그거 관련한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수막 자체에 대해서 다시 그 비용 청구를 하는 그 소송 이렇게 두 개 같은 건에 대한 건데 그 건이 두 개로 종류가 나눠 소송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끈적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고발 조치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는 이성원 구청장이 예산안 거부권 썼을 때 아이들 바꾼긴다니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현수막 달았던 이게 거. 준예산 뭐 이때 하나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예산안 그러니까. 거부권 쓰고 그거 준예산 보여주시죠? 제대로 예.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걸었던 그러네요. 거고 내란숙의 윤석열 깜박이 이성은 내 예산안 거부권 써서 아이들 바꾼다니 제정신입니까? 네. 네. 이 내용이 고발했다. 뭘로 고발된 거예요? 그는? 명예훼손? 네,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하신 거고 명예훼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실적시 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 아니면 허위사실로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아직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음 주에 경찰서를 가봐야지 알 수 있을 이거는 그냥 것 의견일 같습니다. 뿐인데 이게 되나? 아니, 또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청장은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그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심지어 정당에서.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약간 좀 너무 이게 소송 비용 자체가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청장 개인 비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야? 이성원 개인에 대한? 그쵸. 그래서 지금 그 현수막 보시면은 이게 정당한 의견 표현이냐 아니면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걸었던 현수막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예산안에 거부권 썼고 그리고 사실은 저 급식 문제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문자를 보냈고 주민들에게 이게 예산안을 민주당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식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이 홍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공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걸었던 현수막이고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판박이. 깜빡이 싫다고? 저 친윤 아니라고? 현수막에 친윤 아니라고? 내란숙의 윤석열 판박이 그게 싫을 수가 있어. 저는 제정신 저것 때문에 나도 저 위에가 약간 내가 이제 쭉 읽다 보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판박이가 딱 여기서 걸리긴 하네요. 저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좀 만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번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저한테 저 현수막 관련해서 전 따로 연락을 하셔서 내려달라거나 지금 한번 만나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싶다던가 이런 형태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셨었고 근데 그거를 저는 느닷없이 이것도 2월 4일에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4일에 걸었고 경찰서에서 이거 난감해서 조사를 마치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저한테 이번에 4월에 연락을 하신 거니까 한 2달 정도 조선일보 경찰에서 어떤 뭐 거죠? 하고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 몰랐던 거죠. 이번에 알고 보니까 또 지금 고발 조치된 게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네. 그런 거죠. 고소받은 고소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뉴라이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네.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시했던 거 관련해서도 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님께서 명예훼손으로 현수막 관련한 네, 고발 조치를 하셨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는 경찰에서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네, 이거는 정리가 돼서 제가 아예 몰랐던 거였어요. 네, 약간 이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소장 쓰다가 형사 그 소장 쓰다가 여기서 각하돼 버리니까 아 이게 각하되면 우리도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방향을 틀지 않았을까 약간 우리 소송도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온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냥 경찰에 그럴 수 가까이 있겠네요. 버렸군요. 그래서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옛날에 월간 전진이 나와서 한운영 이사장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운영 이사장님 제가 만났을 때 네.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무슨 회의에서도 네. 전진이 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발해봐라. 이거 말도 안 된다. 고발해봐라 이랬는데 고발을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이 사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운영 이사장은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뉴라이트 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거는 개인적인 일인 거잖아요. 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성환 청장은 지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의 본인의 구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공단이.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 앞에 것도 각하가 되는 기각이 뭐야 각하.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불기소처분 아닌데 뭐라고 하지? 이거를 경찰에서 각하라고 했으니 각하라고 각하요? 사용할까요? 네. 각하를 했는데 앞에 것도 각하가 됐으면 뒤에 것도 당연히 각하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구청장이 한 거라고 또 저는 그런 것도 같아요. 고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네. 조사를 한번 해보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확 걸리는 게 지금 개인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거를 자꾸 왜 이거 예산을 누구 돈으로 쓰는 건지 나 진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청에서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그걸 예산을 쓸 건 없어요. 왜요? 개인 명예훼손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 이게 그렇지. 민사소송이 아니고 이게 형사소송이기 아. 때문에 그리고 그렇구나.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렇긴 하네. 네. 네. 그건 상관없어요. 검찰이 움직이는 것도 근데 이제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앞단이 있는 거죠. 김건희를 이제 뭐 수사하란 어쩐가 이 현수막에 그때 계속해서 대해서 이름 걸고 뭐 이게 이제 뭐 비방이다 어쩌다 이럴 때는 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뗐는데 법원 행정소- 갔더니 이제 이게 안 된 거죠. 졌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에서도 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구청은 이걸 보고 떼고 싶은데 이미 어. 받은 게 있으니 뗄 수는 없고 그치. 결국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진짜 드립니다. 근데 돌아보면 반대로 그분들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은 뭐 이러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그 예산 관련됐을 때 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이걸 시켰다라고 그치. 하는 근거 없는 거를 저희들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센 것들은 그건 심지어 그거잖아요. 구청에서 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니 그거는 국내에서 그렇구나. 국민의힘. 당에서 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센 것들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아. 내용도 없이 그냥 악마시킨 현수막을 엄청 걸잖아요. 갑쪽에 김동완 의원 현수막도 걸렸었고 작년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박경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수막 걸린 것도 네. 그렇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입건 가능한.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주장은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요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은 닥치고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개업령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니들 마음에 안 들어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건 정치적으로 해결해. 라는 게 사실 헌재 제가 볼 때는 이 재판 재판 그 내용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자꾸 이거를 자기들이 그거 할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뭔가 뭐 마음에 안 맞는 게 있다 싶으면 자꾸 그냥 경찰서로 가지고 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히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지금 당한 게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성원 구청장이 모든 문제를 경찰에 고발하고 하는 조치로 해결한다든가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오히려 공인 뭐 정당이나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시도를 벌인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무고죄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무고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부장님 보시겠지만 무고죄랍니다. 경찰 한번 가셔야 되겠네요. 이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와 비슷한 연결선상에서 또 입건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몇 분이. 12월 20일 날. 여긴 입건도 안 된 거야. 아직 경찰 조사 그렇죠.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건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네. 작년 12월 20일에 20일. 국민의힘 이제 의원 하나는 본회의장 들어가서 구의 본회의장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용준 의원이죠. 네, 점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도록. 이제 하려고 들어가는 걸 막았던 그거에 대해서 특수 공무 방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에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사건으로. 이건 입건이 된 거죠. 그렇죠. 5명이 다. 네네. 오.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 5명은 이름이 국민의힘 이용준. 5명. 그러니까 이용준, 박진우, 강민아, 이진상, 홍정희. 홍정희 이렇게 5명. 우리가 너무 중앙판에서 지금 내란 속에 물러나라 하다 보니까 지역 의원들이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졌어. 죄송합니다. 아니 다 마찬가지다. 지금 한정수 생각이 약간 이게 카메라를 안 보이시는데 사세현 대표도 약간 동공지진이 조금 왔어. 아니 저는 그거를 굳이 5명을 말해야 되나 이런 느낌. 아니, 기억해야 되니까 말을 기억해. 주민들 해줘야죠. 입장에서는 정말 국내에 기억해야 어떤 되니까. 의원들이 있으면은 본회의장 점거를 하는데 동원이 됐고 점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 데서는 정확하게 저는 명단적으로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서대문구의 비상계엄이었다, 내란 사태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구의원들이 자기들이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특정 지지자들을 조직해가지고서는 작전 지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 공개했던 CCTV 네, 영상에서 CCTV 보면 다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5명의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을사년이다 보니까 늘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일사오적.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본인들만 한 걸 넘어서 지지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지지자들이 아침에 뭐 밖에서 피켓하고 뭐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방청할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회의를 못 열게 방해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라고 봐요. 이게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고 네. 지지자들이 의회 습격하고. 의회를 습격하고 들어오는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서대문구에서 진행했다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는 약간 보면서도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잘 모르셔 뭔지 오신 지지자분들이 사실 내용 자체를 인지하기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는 그냥 약간 일종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그냥 하라는 대로 약간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의 믿음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어쩌면 공범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시오 하고 툭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그것도 아니지. 지금도 계속해서 뭐 책임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사고를 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싹 씻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의회를 안 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뭐 이번에 이제 입건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지금 이제 구의회가 비정상적인 운영 상황이잖아요. 정상이 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윤리특위도 반드시 열어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3.1절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기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니까.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뭔데? 지금 3.1절 아니 지금 3.1절 집회에 구구 집회에 지금 국민의힘 3.1절, 의원들이 3.15 뭐 이런 거 계기마다 이분들이 집결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이 갔다 오셨던 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연결을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은 뭐였더라? 그 계기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어떤 카톡방에선가 이제
이 계기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겠구나.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얘기가. 충암고. 충암고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기가. 뭐냐면은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지금 그 약간 민선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맞나? 아니죠. 관선 이사장인가? 관선이죠. 관선 파견된. 이사장. 네. 그렇죠. 이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전 대통령이구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저기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무슨 사령관 여인영 특전사 사령관. 전 특전사 사령관이죠. 이런 사람들을 쭉 이름을 하면서 동문인데 좀 약간 부끄럽다. 참 충암고의 부끄러운 동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보여주시겠어요? 충암이사장 조사안을 발의를 했죠.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의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저기 이름 빨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자랑스러운 서대문구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문성호, 정지웅 의원이 25명 한 거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저 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그 뭐냐면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강령을 조금 뭐 교육 공무원 강령을 위반을 했으니 뭐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썰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다 뒤져봤거든 내가 그래서 그 주장을 이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그게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좀 정확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 그러니까 저 보면 저 문건 뒤에도 쫙 써 있어. 이사장은 교육 공무원이 아니다. 하나 교육 공무원들을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충암은 사립학교이기 이렇게. 때문에 거기에 교육 공무원이 있나요? 있죠. 사립 공무원도 다 교육 공무원이에요. 거기 교원들 다 교육 공무원이에요. 사립학교의 네. 교사들이 교육 공무원이라고. 당연하죠. 그럼 사립학교 교사들은 그런 네. 집회나 시위에 대한 모든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율을 갖진 않잖아요. 다 교육 공무원. 맞아요. 교육 공무원이에요. 교사들은. 그래요? 네. 네. 이사장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립학교에서도 국가 재정이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모두 다 감시를 받는 네.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들이죠.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립밖에 안 나왔어? 전 사립학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럼 모를 수 갑자기- 있지. 전 대학교까지 다 국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를 수 있지. 제가 지금 이 고등학교를 포석을 깔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국립이었고 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서 부럽습니다. 사립학교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저는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뭐 더 비싼 등록금을 내거나 이런 학교가 아니라 똑같은 등록금 내는데 그래도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 또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게 뽑는 거는 약간 이사장이나 재단에서 약간 그러니까요. 자의적으로 들어가죠. 뽑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이동도 네.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원은 국가 재정 지원 받아요. 국가 재정 지원. 그리고 공무원이에요 그분들. 어쨌든 지금 이제 충암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재단이 이제 운영하는 충암학원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학교인데 거기에서 비리 때문에. 운영을 이제 잘 못하니까 네. 우리 이제 유명한 상지대. 상지대 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국가에서 파견한 관선 이제 뭐 이사장 이렇게 가는 것처럼 충암도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말이 많은 동덕여대도 사실은 그런다가 안 됐다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내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주요 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암 학교 출신들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년 선배. 그렇죠. 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 학도단장인가? 그 뭐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련하면 맞아. 차렷 격리시키던 맞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육사갔나 보구나. 네, 뭐 이제 그런 관계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너무 같은 학교로만 모인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문 제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혹시 너네 이상한 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리고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충암 출신 학생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좀 이게 공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모시는 것 같은데 그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그 교복을 며칠 동안은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었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사장 입장에서는 빡치지. 그렇죠. 아이들 또 보호해야 될 그러니까.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셨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국회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으로 뭐 사적인 이익을 받기 위해서 뭐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말은 그렇게 뭐 썩 뭐 들어올 만한 말은 아니고 일단은 이사장은 교육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무원의 뭐를 해가지고 뭐 논리를 이렇게 쭉 펴나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 그걸 좀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 비판한 걸 가지고 반대를 한 정주영 의원하고 문성 의원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를 또 이렇게 쭉 따지고 가면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3.1절 집회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올렸더니 주민분들이 카톡방에서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올려준 게 있었었죠. 그러면서 집회 사진 하나를 올려줬죠. 집회 갔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를 하신 거잖아요. 나이가 갔다 왔다. 게시라는 거를 다른 분들이 캡처해가지고 주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정확하게 드러낸 한 것이고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좀 키울 수는 장려하는 애매하게 가지고 있어 키워주세요. 사람. 키워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확 키워서 그냥 꽉 채워줘. 저 뒤에 보이는 게 아마 서울시 의회일 거예요. 아 그런 거 같죠? 맞습니다. 네. 그 옆에 이제 조선일보 건물인 것 같고. 저기 홍정희 의원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문성호 의원이 송조기를 들고 있고. 그 옆에 이용우 서대문 갑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 태극기를 들고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와이프인가 보죠? 그럼 저희가 이용호 지역위원장 와이프가 같이 나섰다는 걸 와이프. 네, 그렇군요. 굉장히 닮으셨네요. 그 다음이 강민아 의원. 네. 그리고 이진삼 의원이 또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또 그렇죠. 자랑스럽게 사진을 또 찍으셨네요. 요때가 3.1절 때. 네. 그래서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3.1절 관련해서 그때 기억해보시면은 강화문파가 있었고 여의도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조사하면서 탄핵을 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네. 중에. 다시 조사해봤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우리도 3.1절 집회 같이 갔잖아요. 네. 야호당이 야호당이 같이 광장에서 맞네. 그때 야구당에. 네, 같이 거의 매일 갔기 때문에 3.1절인지 이게 야호당이 같이 힘 모아서 3.1절에 맞춰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빠르게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대를 진행했었고 집회를 했었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네. 근데 보수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강화문 그쵸,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37명 정도가 3.1절 집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고 맞아요. 그때 그 집회에서 발언했던 게 되게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계엄령은 계몽령이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그치. 그리고 공수처 성관이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모두 처부수자라고 그렇죠. 하는 그때, 이야기를 그쵸.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헌법기관을 처부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헌법기관을 쳐부수자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경원부터 해가지고서는 37명 정도가 국힘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참여했던 집회는 여의도였어요. 여의도에서 주최했던 집회였고 예. 그래서 그때 그 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그 집회였고 거기에 전한길 강사가 이제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서대문구 서대문구 갑 네, 갑이에요, 갑. 그렇죠. 을은 없었네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치인들이 참여하신 집회는 광화문 집회였고 광화문 집회는 정강훈. 그치. 네, 정강훈이 이끄는 집회였어요. 정강훈 신혜식. 그래서 이게 강화문에서 정강훈 그 집회가 너무나 극우 발언이 심각하다라고 해서 여의도로 분화되면서 집회가 진행된 거였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서 여의도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삼 국민의힘 구의원이 올리신 거는 광화문을 갔다라고 하는 걸 올리신 거고 실제로는 정강훈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으로 같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전 더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진한 건지 뭔지 모르는데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용호, 정지훈, 문성호, 강민아, 이진삼 뭐 쭉 다 적어놨습니다. 다 오신 모양이에요. 정지훈 사진은 없었는데 온 모양입니다. 아니 안 하는데 그냥 태그 걸어놨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근데 탄핵 이제 저분들은 반대파잖아요. 네. 서대문 이제 민주당 서대문들도 탄핵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너무 당원 조직 안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아니 너무 이게 사람이 빈약하잖아. 지금 선출직들만 모시고 가. 10배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카톡에서 탄핵 찬성보다 10배가 모였다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이 여기보다 야오당 모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셔야지 그게 되죠. 네, 자기들만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딱 찍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뭐 보면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충안구 때문에 사실은 충안구 이사장이 이 정도 발언한 걸 가지고 서울시 의원들이 그렇게 결의안을 만드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름을 문성호 의원이랑 정지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좀 그런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또 어느 분이 그럴만하지요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딱 올리시면서 쭉 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진삼 의원 그 SNS 가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다음 날인가는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3.1절 집회 갔다 온 게 그 앞에 그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구의 사태랑 저는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서대문구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네. 정강훈이 이야기했던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있을 때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을 실제로 그 신념화되고 있는 과정에 진짜 극우의 신념으로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지지자들을 조직해가지고서는 의회 폭동 사태와 비슷한 형태를 사실은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두 가지 느끼는데 성조기를 직접 드셨잖아요. 네. 네, 의원들이 네. 어떤 생각으로 드시는지 정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드는 거에 이해할 수는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사랑의 이제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미국 길을 든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저분들이 이스라엘 길을 들진 않으셨지만, 어떨 때는 뭐 유럽 연합기도 들고 오시는데 뭐 세계 평화를 지향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정치인이고 사진 올렸으니까 성조기를 듣는 이유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진상 의원 같은 경우는 제 페이스북에도 오셔가지고 그 이제 내란으로부터 지금 며칠째 아까 말했던 뭐 123일째 뭐 이런 것처럼 그 날짜가 내란으로부터 뭐 120 며칠이다 뭐 잡혀가서 풀려난 지 며칠 뭐 이런 것들 쫙 정리된 거에 나와갖고 한 그 밤늦게 저한테 댓글로 미친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역전장 하셨나 보네.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캡처해놨는데 그리고 뭐가 미쳤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반응은 없으셔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지역 주민들의 SNS까지 오셔가지고 지역 주민이라고 지역 주민이시고 제가 뭐예요? 오셔가지고 주민선대본 진행자. 어제 그렇게 했었으면은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평을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더 안타까운 거는 저는 이용호 지역위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 왜요? 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야 그 계속 정치를 여기가- 시작할 때부터 국민의힘 계열에 보수정당 그러네. 계열에 정치하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호 지역위원장의 본색은 본 정치의 기본 뿌리는 이제 남원인가 뭐 맞아요. 수창 이쪽에서 네.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분이 국무총리실에선가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아마 보수 정권 때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정치를 하시다가 어쩌다 하다가 보니까 흘러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제가 알기로 복당이 안 되시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국민의힘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굴곡을 거치다 가신 건 알겠는데 생각까지 저렇게 바뀌실 만한 일인가? 뭐 탄핵을 좀 이제 반대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직접 나가서 뭔가 이렇게 액션까지 하실 정도? 그건 좀 많이 근데 이게 심각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성원 구청장도 뿌리는 영광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분은 원래 번색은 YS. 네. 근데 YS 쪽 뿌리는 그래서 뿌리는 영광에서 YS 해서 겠지. 사실은 학생 운동을 나름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라고 자기를 자임하고 아니, 그거는 그래서 잘못된 김영삼이랑 거예요. 해서 아니 스스로 얘기하는 같이 거니까. 같이 정치적으로 스스로 아니 이렇게 이게 얘기하시는. 그분은 학생 근데 총학생회장도 아니고 총학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 아니 학생도 했다고 스스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그 네, 역사적 그거 뿌리 자체에서는 소위 민주화 말하는 운동을 그렇게 통해서 말하면은 지금 YS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학에 전대협이 있어요. 전대협이라는 조직. 뭔 얘기야 옛날 거 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대학에. 아 그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의 학생들이 오. 일종의 밈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러링에서. 진짜? 네네. 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지금 학생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 운동 하는 거죠. 그 그렇죠. 학생 운동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성원 청장도 본인이 학생운동을 한 걸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생각할지는
아니 자신이 각자 돌아봐야 되고. 이러니까는 이성원 청장이 보다가 욕한다는 거 아니야? 저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성구 청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자기가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돌아봐야 될 하시는 부분인 거니까. 거고 우리가.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 시기에 어떻게 살았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전 여기에서 문제니까. 이용호 청장이 아니라 이용호 지역위원장과 이성원 청장은 다른 게 저는 이제 그 뭐 전남 전북 그 태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원 청장은 대학 다니고 그 이후에 활동 자체가 다 그 보수정당에서 활동이에요. 근데 이용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이었기 때문에 시작이 이 자체를 우리가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송정이 들고 계시고 막 이런 데까지 나가서 하시는 게 적절한가? 저는 뭐, 이제 김원수 씨도 있는데 왜? 거기는 이제 아예 자기는 변절자라고 누가 그 김문수도 아, 있는데 이야기하고 변절 하신 분들이고 변절인 네. 거죠 다. 거긴 사실 민중당이 뿌렸기 때문에 더 심각한 변칙이긴 하죠. 그 1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죠? 지방선거요. 네, 지방선거 1년 남았고요. 1년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죠. 누군가든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주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입장이냐 지금까지 여기서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특히나 지금 정지용하고 문성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작년에도 방송했었잖아요. 그거 저기 일본 그 배상금 배당금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의 그 안을 지지한다 네. 뭐 이래서 조속하게 빨리 해달라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촉구하는에도 이름을 적극적으로 올렸는데 그런 거 관련된 것들도 한번 그 친일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입장을 분명히 내년에는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밝히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더 혹시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없으면 대선 얘기합시다. 네. 대선 얘기. 대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상황 좀 얘기 한번 궁금해서 사실은 민주당이야 뭐 아니 월간 전진인데 그래요? 여기 중심으로 드세요. 민주당은 별로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부터 짧게 깔고 그다음에 가자고. 4월 말에 이제 우리 최종 일정이- 대선 후보 네. 4월 말.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일정이 그래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보통 5월 4일 전에 5월 4일이 기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지방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후보가 되면.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결정을 할 거고 민주당은 아마 4월 말 정도에 그걸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5월 3일 날 결정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 룰도 당에서는 이제 확정된 것 같고, 50대 50으로. 네. 네. 근데 그 50이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 거였냐? 100만 명 뭐 모집하겠다던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안심번호를 네. 통해서 100만 명이 여론조사하게 하는. 야 100만 명 여론조사면 진짜 와. 그것도 이제 두 개 그 여론조사 기관 통해서 하는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이 생각부터 들긴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겠는데요, 그거. 와. 근데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지지한 정당이 없다고 하는 분들만 이제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명이 뭐 다 투표하실 건 아닐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출할 것 같아요. 뭐 99.999% 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되지 않을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 보죠. 99.9%로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쭉 가지 않을까. 모든에서는 좀 빼긴 빼야겠네. 출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몇 명 정도가 지금 출마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 출마 선언했고. 김동연. 김동연. 네, 이 정도? 그 정도. 김동연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을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네, 인천공항에 공항에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뭐라서 되게 성의 없이 한다고.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경선 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또 발언도 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지금 룰을 정한 거고 경선 후보 등록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선언은 했는데 이걸 또 뭐 취소하기도 또 애매하잖아. 물론 뭐 그런 사람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뭐 이런 양반들은 나간다고 했다가 아이씨 안 나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등록해야지 정확히 아는 거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한다고 했다가 참.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뭐 국민안전 경선제였나요? 이 방향으로 좀 이야기하시다가 조국혁신당이 이제 접었잖아요. 네네. 이번은
내란 잔당 뭐 척결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깃발을 드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제 포지션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되고 있는 거 한 4명 정도? 5명. 5명 거죠. 정도고요. 김부겸 아, 총리까지 해서. 총리까지 5명? 사기 밀리. 네. 벌써부터 사기밀리 뭐 이런 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출마하신다고 했던 뭐 전남지사 그 뭐. 김영동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그럼 했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자 국민의힘 잠깐 걸치고 가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거기도 전체 봐야지 정확히 아는 건데 아주 많은 후보가 출마할 지금 것으로 예상하고 뭐 지금 있는 나경원 네. 뭐 윤상현 뭐 또 윤상현 의원은 출마 안 한다고 했죠. 출마 선언했어요. 한대요. 한대요? 다시 한대요. 아, 네. 이게 우리가 서로가 복잡하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원래 오세훈 어.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저께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불출마 안 한다. 선언을 해버리고 네. 유승민 또 경선을 나오고 안 한다. 아니요. 유승민 의원은 다시 돌렸어요. 다시 왜냐면은 한대요? 경선 불출마다. 대선 불출마가 아니다. 아, 근데 이제 원인이 여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열어놓고 보긴 봐야 있다. 돼요. 워딩 정확하게 보면은 이 양반은 무소속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한덕수와 같이 이제 빅텐트 한번 칠 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거나 약간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을 또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깔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좀 여전히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똑같다. 옛날하고 똑같다. 또 한결같이 제일 네. 먼저 출마 네. 선언한 것은 안철수. 그렇지 안철수. 네. 아, 원광대학교를 드높이게 유명하게 해주셨던 이번에 또 원광대학교 있었고. 이런 뭐, 후보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네. 거기는 이제 4명의 후보를 이제 그 예비 경선 거친 1차 경선에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경선이 결선 투표인데 결선 투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오세훈 시장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4명의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봤었는데 대체로.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빠지면서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그래서 전망이 오세훈 시장이 돌려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한다 그러니까 4명이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주저앉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지금 판에서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그 난가병 있잖아요. 그렇죠. 난가? 난가. 이번에 난가? 말하는 것처럼 돌려봤는데 안 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예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후야 뭐 어쨌든 간에 불출마를 했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 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용산의 부름을 받았던 나경원 의원이냐 아니면 그래도 늘 대선에 나오면서 인지도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은 김우수 전 장관하고 좀 손붙들고 같이 뭐 다니면서 근데 같이 출마했으니까 경쟁자인데 왜 둘이 같이 다니지? 그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지 선언하고 이제 사퇴할 수도 있죠. 빠질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국민의힘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사람들. 뭐 이제 또 재밌는 싸움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다 어떻게 싸울 거냐. 문제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싸울 거냐가 있고 싸우지 않고 다 문제다라고 갈 거냐. 근데 여기서 결국 핵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결국 제가 볼 때는 뭐 그 포지셔닝 잡고 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접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밝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이 입장을 밝히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접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월간 전진위에 맞춰서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 멀리 그래도 갔습니다. 한 당 하나 더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신당?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다고 막 선전하시던데. 3자 대결에서. 네. 아무튼 가장 먼저 그 당의 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네. 이준석 이제 후보가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확실히 양당에 비해서 언론 노출이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3명 대결했을 때는 뭐 10%를 넘겼다. 뭐 이런 게 이제 고무대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결선 투표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양당 중심으로 이제 직결이 되긴 하겠지만 변수는 되겠죠. 저는 변수 중에 변수가 뭐냐면은 탄핵 반대를 극렬하게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한테도 뭔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약간 당선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 생각? 근데 이번 선거에 사실은 스피커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죠. 지금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그나마 사실은 언론이 보도하고 주목하게 되는 건 명태균 관련한 내용들이 그쵸. 같이 나왔을 때 오세훈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뭐 홍준표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그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사실 네, 물어보게 되는 거는 개혁신당에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 대선 자체에서의 사실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대 정신을 뭐로 보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선명치 않아서 그렇죠. 정확하게 뭐 계엄 관련해서나 뭐 내란 사태 관련한 입장을 선명히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뭐. 그런 거 정도 수준.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없애자. 이런 게 대선 후보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그런 정책들 막 냈단 말이야. 약간 정책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뭐 이제는 65세 이상 뭐 어르신들 뭐 무임승차하는 걸 없애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이야기해볼 만한 정책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대선을 관통할 수 있을 법한 정책인가? 이거는 좀 저는 좀 이준석 후보의 이제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이제 대비되는 그렇죠. 올드 보수와 네,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제 뉴 보수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그렇지.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이제 핵심이다.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갖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은 구독발 말고는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그쵸. 별로 없어 가지고 있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없을 때 실제 말했던 실력이 나오는 뉴 보수의 컨텐츠를 막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경상도 가가지고 이 피켓팅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뭐 정책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딱히 보이진 않는다. 뭐 근데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실제로 개혁신당 관련해서 좀 그런 대목이 안타깝고 저는 이준석 의원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지금 사실 거기에 멈춰 시끄러 이 있거든요. 자식아. 아니 12월 3일에 그 담벼락 앞에서 멈춰 있었던 그러니까 그만해서 그것에 멈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으로 아직 그것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너무 네.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안타까워요 사실. 결국은 나경원도 그걸 못 넘었지만 네. 이준석도 못 넘은 걸로 우리는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내란의 밤 그리고 허은아의 음. 네. 그렇죠. 허은하 대표가 대표와의 이렇게 갈 때 갈등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멈춰 있는. 덩치 왜안 넘었을까? 나는 보면서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니 나는 충분히 들어갈 권리가 있고 내 권리를 너네들이 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니 근데 뭐 나는 게 그러면은 안 넘어갈 때 그 단어 시끄러운 자식아밖에 안 나. 이게 그 워딩이 다른 워딩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뭐 자기 이준석 주체하지 못하는. 의원처럼 충분히 미디어에 이렇게 능숙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때 흥분 상태였기 때문이겠죠. 이것까지 계산해서 시끄러 뭐 이걸 하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는 역동적이고 보수나 민주나 진보나 다 어떤 투쟁 속에서 성장을 해왔던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보수의 도련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투쟁을 사실 거치지 못한 그 보수의 어떤 세대의 미래가 어둡다. 다행스럽다. 옥동자 아니에요, 옥동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보당의 대선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내일부터 진보당은 대선 선출 과정의 당원들의 100% 총투표로 15일.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며칠 현재 동안이요? 후보 화요일부터, 저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수목금. 나일 전 동안 그냥 전당원 투표인 거죠? 네, 저희는 100% 당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당권 있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후보가 지금 2명이 지금 출마를 결심하셨고 그래서 지금 원래 광장을 이끌으셨던 김지현 상임대표님 네. 네. 출마하셨고 진보당의 1번 상임대표. 네, 네, 진보당 상임. 김지현 상임대표님이 출마하셨고 그리고 강성희 전 국회의원님
그 윤석열의 이틀막 국회의원으로 네, 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전주에서 같은데요. 국회의원을. 네.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 이렇게 두 분이 출마하셔서 지금 당원들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당원들 앞에서 정책 토론과 그리고 유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공통점은 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 진보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가지고서는 일정 정도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도 당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아주 빠르게 후보를 확정짓고 그 확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자체도 대중들과 함께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진짜 빨리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내란 세력 특별법,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특별법 만들기 위한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진보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진보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후보를 낼 정의당 낼 걸로 보여져요. 정의당은 이제 원내당이 아니까 그건 또 따로 얘기되는 거라서 거기 뭐 녹색당하고 노동당하고 같이 엮여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이제 야5당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대선 후보 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됐었나요, 좀 그런 거? 진보당 네, 내에서요. 진보당 내에서. 진보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사실은 다른 당과 어떻게 이번 선거를 함께 해나갈 건지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같이 논의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 전수적 네. 측면에서. 네. 당연히 이 대선에서의 임무를 진보당의 사명을 가지고선 뛸 스피커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선 후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출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선출된 이후에 다른 정당들과 이 논의를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진보당의 이번 이제 그 선출 정선을 보면 핵심은 얼만큼 유연성을 갖느냐가 두 후보 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당과의 연습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말했던 야5당을 이제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야5당이 어떻게 이번 선거에 함께 할 거냐에 있어서 이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얼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여기에 임할 수 있느냐. 알려줘 그것까지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재현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 척결과 뭐 유연한 연대였나요? 아니요. 명함 좀 보여주면 압도적인 꺼내줘. 강장, 압도적 강장 세력. 광장 세력으로 무슨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문구까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유연함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 말고 정확하게 저는 유연함으로 느꼈지만 네. 그 다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있고 강성희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제 유연함보다는 이제 세게 강해야 뭐 진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끌릴 것인가 끌 것인가. 네. 끌려갈 것인가 끌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후보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독자냐 연대냐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거죠. 네, 독자냐 연대냐까지는 뭐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닌데 거기까지는 어쨌든 아니고. 연대의 어떤 대상의 측면에서 약간 일정 정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대선 후보 자체가 스피커인 것은 맞지만 당의 공식적 체계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번 대선의 방침이 있고 그 방침과 어긋나는 일을 대선 후보가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관되게 들어갈 것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파면은 광장 세력과 그리고 원내에서의 정당 세력의 단결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결이 더 강화되는 형태로 대선이 진행돼야 된다. 이 지점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6월 3일까지는 이제 뭘 하실 거잖아요, 두 분은. 뭐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계속 여기 있을 거라서 그런데 지역에서 뭐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던 밑에.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오케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보이고. 어떻게? 저는 서대문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 청산을 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선에서 기여할 영역들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면 6월 3일까지는 그렇게 가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멈춰지고 뭐 등등등 한 건 있겠습니다만은 진보당은 그 외에 진보당이 지금 궁금하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이제 이준석 얘기하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관통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건데 진보당이나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번 선거를 관통할 수 있는 민주당은 정책들이 엄청 많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거가 이제 약간 뭐 우편향 됐냐 좌편향 됐냐 어쩌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여기 상수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보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번에 화두로 잡고 가는 거는 탄핵 관련된 거 말고 좀 어떤 거 고민을 좀 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란 세력 청산 관련해서도 약간 방법 차원에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절대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맞으니까.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일정 정도 더 논의를 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하두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주신 조기 대선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내란 세력 청산이 가장 큰 핵이고 그 다음엔 사실은 평등이라고 하는 기치를 중심으로 하여서 뭐 차별금지법 문제라던가 또 노동에서의 존엄을 찾기 위한 문제라던가 이것과 같이 해서의 이번은 아니어도 지방선거가 개헌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 이렇게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진보정당이나 혹은 이제 야우당이라고 했던 당에서 조금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번에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 이후에 이제 사회 대개혁 논의가 정권이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이 온물 터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빛의 혁명 이후에 사회 대개혁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이제 그 대선에 저번에 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사회 대개혁이냐 아니냐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여러 정당들이 이 컨텐츠를 좀 내놓고 같이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저 이제 방송 쪽에 있는 거니까 방송법 개정이랄지 아니면은 뭐 공영방송 뭐 지배구조랄지 아니면 뭐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거랄지 약간 등등등과 관련했을 때 분명히 야당에 있을 당시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방송법 바꿔야 된다, 뭐 방심이 방통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막상 여당이 되고 나면은 싹 입을 씻거든요. 저는 그런 과오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5년 동안 입을 싹 씻고 나서는 다시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서는 방송법 얘기하니까는 그 뭐야 저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 패널 쪽에 나와서 니네 5년 동안 뭐 하고 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과오를 좀 떠올리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대선과 그 이유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자신의 적이 자신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제 집권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을 잡으면 다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업은 있다고 봐요. 그게 원탁회의 합의문에도 다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고 근데 박근혜 때 탄핵한 이후에 촛불 정권이 들어섰을 때랑 지금은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에 달라지는 영역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정당들이 함께 이렇게 광장에서 그리고 정당들도 함께 연대연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만들면서 투쟁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거의 없는 과정에서 촛불 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다른 거고 그래서 합의문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일정도 담기고 실제로 그런 소통 채널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 자체에서에 대한 영역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은 민주당도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고민이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극우가 청산되진 않을 거잖아요. 곧바로. 그래서 이들 차원에서의 대선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정선거 등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광장 세력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극우에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일들을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갈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간 전쟁이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거의 여기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이제
저는 뭐 막 별로 제 마무리할 건 없고 이 오기 전에 네. 이제 내란 그 전국도 있었지만 그 전국에서 또 활동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보궐선거에도 열심히 또 뛰었거든요. 그거를 마무리를 해서 듣고 싶다라는 걸로 저는 끝. 보궐선거 때 뭐 했어요? 아, 제가 한 달 동안 중랑 재보궐선거에 네, 파견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뛰면서 또 그래서- 강화문 광장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한 달을 보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구나. 네. 그 지역에서 또 중요한 일정들은 다 하면서 잠을 좀 줄인 것 빼고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달 동안 중랑선거 뛰면서 거기 국민의힘이 없는 선거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이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당 이렇게 1대1로 붙는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기책사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나올 수도 없는 선거에서 민주당과 그 진보당 함께 뛰었던 과정이 한 달 동안 사실은 진행이 됐던 것이었는데 그게 우리 주권자분들께 제일 바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44.1%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요. 네, 아예 무명 정치인이 44.1%라는 지지를 받고 삼성 국회의원님의 그 정확한 지지와 지원과 콜링까지 하셨던 네,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55%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56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55대 45 정도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지역사회에 울리는 경종이 엄청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내란 세력 없는 선거. 책임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과정이 민심과 조금이라도 사실은 어긋났을 때 심판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바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저도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에 또 새로운 빛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비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복지 상담 언제든지 하고 있으니까요. 빚을 걱정하시는 분들 함께 늘 걱정 혼자 하지 마시고 전진이한테 연락 주세요. 기재 혁명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빛의 혁명 이후 비제 혁명이랍니다. 자,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에서 주민서대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황만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